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 제 3강 들어왔습니다. 오늘 3강의 제목은요, 이 주요 사품사의 탄생 중 명사의 탄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아져서 이것들을 8가지로 나눈 것이 팔품사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4가지 품사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4가지 품사는요, 소위 주요 사품사라고 하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이 4가지 품사만 제대로 배워도 영어의 반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놈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얼마나 쓰면 수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10수년 동안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한 이재훈 선생님은 수많은 시도를 했겠지요. 학생들에게 이 기초를 확립 제대로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학생들이 쉬운 그 것들을 드디어 스님이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가 단어들을 발전 확장시킨 그것을 도입을 했을 때 가장 빠르더라. 이걸 스님이 이제 체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mp3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들어갑니다. 자, 1단계 보시죠. 1단계는 only 명사만의 시대였다. 팔품사 중에 명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스님들이 수업 시간 때 니네 팔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라고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 스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동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영어를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경험상 보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였습니다. 명사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동사를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과 여러분하고 명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나중엔 물론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공부할 것도 많은 품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영어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한테는 동사보다도요, 명사가 뭔지 그 명사의 그림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을 스님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명사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또 명사는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명사는 인류 최초의 단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분들은, 사람들은 주로 명사만을 썼습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 썼던 말들은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엄마, 찌찌, 호랭이, 말씀 주셨다. 이게 다 명사입니다. 물론 그때는 뭐 아빠, 엄마, 뭐 father, mother란 말을 안 썼겠죠. 뭐 아빠지는 바바, 뭐 엄마는 뭐니, 호랭이는 꽉, 뭐 이런 식으로 뭔지 나왔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제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아빠, 엄마, father, mother, 타이거, 호랑이 이렇게 나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들이 제일 처음에 썼던 단어들을 규명해 보면 주로 다 명사들이었다. 근데 명사는 뭐냐? 명사의 정의 한번 프린트 한번 보시죠. 명사는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형태 있는 것, 없는 것, 가릴 것 없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명사가.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해, 달, 호랑이, 이런 형체 있는 것에도 이름을 붙였고요. 또 사랑, 기쁨, 진리, 이런 관념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이름을 붙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요, 또 단어 중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수가요, 100만 종이라고 합니다. 100만 종. 엄청 많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단어가 몇만 단어? 100만 단어입니다. 명사만 가지고도, 명사 중에 동물의 이름만 가지고도 100만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명사 참 중요하죠. 인류 최초의 단어이자 제일 많은
수를 자랑하는 단어, 이 품사가 바로 명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잘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나 봐. 그래서 스님이 그럼 또 장치입니다. 좀 어려운 말 좀 할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영어에는 없는 주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주격조사. 이 주격조사는 뭐냐? 주어를 만들 때 도와주로 들어가는 놈이다. 이 주격은 암만에 주어에서 주자가 들리죠. 주격. 격이라는 건 나중에 아주 쉽게 배우니까 격 신경 쓰지 마시고, 조사, 도와줄 조자예요. 조수할 때. 주격조사가 있는데 영어에는 없어요. 은는 이가, 이걸 우리가 주격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요, 명사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또 헷갈린다. 명사 주어 나오는 헷갈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남자예요? 한국인이에요? 선생님 일본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은 남자면서 한국인입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남자예요? 황인종이에요? 저는 남자면서 황인종이죠. 자, 이제 조금만 우리 주의를 기울여 봐요.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아빠가 웃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빠에만 포인트 맞춰보세요. 아빠는 단어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웃는다 해서. 또 아빠는 아빠가 웃는다가 자연스럽죠? 웃는 이 가에서 가가 왔네요. 자연스럽죠? 아빠는 명사이면서 뭐다? 주어입니다. 여러분, 솔잎도 있고 소나무 잎, 솔잎도 있고 또 오동나무 잎도 있고 전나무 잎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송편 만들 때 그 시루에 들어가는 잎은 무슨 잎? 그렇지, 솔잎이지. 그런 거예요. 송편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솔잎이에요. 오동잎이 아니고 전나무 잎이 아니고 밤나무 잎이 아니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그 문장 안에서요, 주인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주인이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해요.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어를 만들어 주는 놈들이 누구다? 우리나라 말에서 은는 이 가다. 그래서 은는 이 가가 붙었을 때 명사는 아주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팔품사 중에는요, 명사라는 것도 있고요, 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선생님이 어느 선까지 가서는 명사, 대명사 나눌 것인데, 지금 초기에는요, 명사나 대명사를 선생님은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대명사 역시 명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명사는요, 대신 쓰인 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 역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인데, 선생님이 어느 특정 시기까지, 자, 이제 선생님이 명사와 대명사를 나누어 강의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명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묶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 명사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개념 안에는 대명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약속하고 들어갑시다. 다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강에서 폭풍우처럼 강력하게 한번 제대로 명사 끝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끄시고, 끄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좀 심취했네요. 좀 오바가 심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똘끼 있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한테 아마 선생님 그래도요, 나름대로 교육자적인 그걸 지키느라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대학 다닐 때도 가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교육자 가외하는 순간 나라 망한다라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 뭐 실강을 할 때는요, 뭐 선생님이 하다가 학생들 졸릴까봐 태극권도 하고 못합니다, 잘. 그런데 보여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떤 학생은 선생님 똘끼 있다 그러면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물론 선생님은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생님 좋아합니다. 저도 그분들 너무 사랑하지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뭐 엄한 말 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하면 참 슬픕니다.
어쨌든 명사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다음 시간 때요. 그대로 받아서 인류가 단어들 어떻게 발전 확장시켜 나갔는지 명사 공부 좀만 더 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혁명적인 등장, 또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려고 태어났고 또 동사 나는 뭐 꾸며주는 는 없느냐 그래서 부사가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합니다. 언제? 다음 강에서. 몇 강? 4강에서. 그럼 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4강에서 뵐게요. 안녕.